아무리 돌고 돌아도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주랑 실적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고 가셔야 되고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있나, 덜 오른 섹터가 있나, 그리고 아직 순환이 덜 돈 섹터가 있나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 제가 12월부터 정책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인맥주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회적 현상을 보고 문제점이 야기되거나 지금 추후에 이제 공약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진입해 있으면은 조금 기다리다 보면 보초서면 알아서 올려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확인시켜주고 있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정책과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정책주들이 강력한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타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화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한화 계열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화 엔진이 또 1분기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조선 업종의 상승세 또 주도해주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한화는 실적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는 실적주로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정책 쪽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비전주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이게 하나의 자회사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회사인데 계열사 쪽으로 해서 너무 잘 나가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실적 좋다고 나오고 계속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 확인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SK하이닉스 퀄테스트 통과해서 최근에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의 뭐 이슈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들의 약진 너무 좋다. 그리고 계열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가 원래 한국화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방산이랑 뭐 기계, 무역 이 시너지 효과가 그룹사 전체적으로 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주항공까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안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열사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수사가 움직이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나라는. 하나는 제가 볼 때 덜 오른 것 같아요. 올해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40%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계열사만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3조 원을 그냥 훌쩍 넘어가는 이런 3조 3천억 원대 이제 영업이익까지도 예상치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실적주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글로벌 뭐 방산이나 이런 뭐 광무렵 정도 얘기 나오면 휴전 이후에는 더욱더 이제 국방을 강화해야지 자주국방으로 해서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미국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정책에도 해당되고 실적에도 해당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도 되고 실적도 내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한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 종목 정리해보고요. 이제는 조금 더 장타 노릴 수 있는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SA임즈엔터, 삼즈엔터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또 들고 나와주시는 종목인데 정책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 이 종목도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정책, 실적 다 있는데요. 제가 말씀하시는데 말을 끄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저희가 12월 9일 날 우리가 투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벌써 230%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더 갈 여력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분명히 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과 실적 모멘텀 모두 다 이제 뭐 해당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제가 3루타 종목을 해서 멀리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2루타 종목으로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정도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이 하추핑 같은 경우에 뭐 티니핑, 하추핑 너무나도 좋은 실적 보이고 있고 지금 뭐 편의점이나 우리 실생활로 침투해서 뭐 텀블러 같은 경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소품들로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과거부터 이제 파산핑으로 계속 불렸었는데 앞으로도 뻗어나가고 한알령 해제 수혜주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면은 엔터 콘텐츠 업종 그리고 이 출산 장려 대책에 대한 이런 업종 본다라고 하면은 정책에도 해당되고 7분기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종목 중 하나니까요. 2루타 종목은 짧게 트레이딩 하시라고 했습니다. SMG엔터는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삼지 엔터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함께 눈여겨보시죠. 이제 3루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신 EPC를 선정해 주셨는데 우크라 재건 관련 미국 이제 인프라 관련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종목도 항상 화제가 되고 있죠. 3루타로 이 시점에서 꼽아준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 재건주 관련 쪽으로 해서 이번 주에도 이슈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모듈러 주택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SI 스텔텍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덕신 EPC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살짝 약세를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정도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재건주 사이에서도 순환매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선발대로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기계업종이나 이런 SY 스텔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대동기업 같은 종목이 있죠. 지금 덕신 EPC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좀 관심 가져보고 편안하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모듈러 주택은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가 먼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덕신 EPC 같은 경우가 또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대감 모을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약세 보이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신 EPC 3루타로 오늘 선정해 주셨습니다.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이 종목도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오늘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그동안의 만루홈런 종목들, 새롭게 또 만루홈런에 등극한 종목은 없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좀 변동이 심한 말로 없는 이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뭐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1차 목표치 달성한 종목들 뭐 매일매일 뭐 두세 개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나올 거고 고점을 높이는 과정도 같이 나오는 게 4월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3월 말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셨을 거예요. 4월 2일 날 상호관세가 발효되는데 당연히 시장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검증해주고 있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관련해서 이슈를 받아서 크게 튀어오른 종목이죠. 우리는 보초를 잘 섰을 뿐이고 종목은 알아서 올라와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정책이 나왔을 때 뒤늦게 들어가는 건 좋지는 않아요. 미리 들어가서 보초 서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정책주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18,000원 위쪽에서 이제는 줄여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과열 종목 들어갑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더 올라가지 않고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12,000원대까지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건데 정책주는 그렇게 쉴 때만 보시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새로운 말로 없는 종목이 탄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로 밑에도 아니고 그린케미칼이 지금 7위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등극을 했죠. 이런 게 바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달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정책도 LA 산불 이후로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고 우리나라도 CCUS, 미국과 우리나라 양쪽에서 관심 갖고 유럽은 말할 게 없습니다. 유럽은 항상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언제나 하고 있던 데가 유럽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파리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 간 다음에 내일 2순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6위나 혹은 5위권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50% 아래 종목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1페이지까지도 이제 세 자릿수로 채우는 게 또 과제로 남았는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1차 목표치 도전하는 종목, 그리고 도달한 종목, 그리고 말로 홈런 들어간 종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재건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싹 한번 훑어드렸죠. 그래서 말로 홈런 종목으로 전진건설 로봇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한 700원 남겨놔서 약간 아쉽네. 오늘 거래대금도 좋고 한번 돌파해야 되는데 싶어서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를 올리고 이동하는 사이에 5만 원 훌쩍 넘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말로 이 1차 목표치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5만 원 넘어가면은 그냥 뭐 보유한다 생각하시고 5만 원 유지가 안 되면 한 절반 정도 줄였다가 넘어가면 다시 보거나 눌리면 다시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1차 목표치 도달한 종목으로 제주은행입니다. 사실 어제 도달했었는데 어제 소개를 못 해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1차를 도달한 다음에 2차까지도 사실 노려보는 사실 570원 남은 이런 구간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죽인 다음에 쉰 다음에 다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니까 1차 목표치 달성한 거 축하드리고 2차 목표치까지도 빠르게 좀 움직이는 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로 홈런을 달성한 이제 그린케미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간 10,000원에 딱 걸쳐 있는데요. 내일 약하게 시작한다라고 하면 11,250원, 좀 강하게 시작하면은 이제 12,500원을 도전을 할 텐데요. 해당 구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돌파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적어도 절반이라도 매도하신다라는 전략. 제가 이런 부분은 요 밑에 나와 있는 저희 교육방에 다 올려놨으니까 뭐 상한가 대응 전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응 참 쉽게 제가 올려놨으니까 상황별로 여러분들의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3월에 공략했던 그린 케미칼 이렇게 한 달여 만에 또 만루 홈런 종목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알려주신 종목들도 빨리빨리 또 만루 홈런 종목에 등극을 해야겠죠. 오늘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책주냐 실적주냐 이야기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네요.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바로 덴티움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내용 있죠. 여러분들 후발주 중에서 이 치과용 의료기기 꼭 보셔야 됩니다. 무슨 후발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알령 해제 후발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제재를 걸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과거 같으면 우리가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은 중국은 그에 대해서 적어도 3배에서 5배의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런 현상을 보셨을 텐데 지금 미동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본인들이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주변국한테 같이 맞아서 어려웠던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을 잘 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 놓고 반미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중에 중국이 같이 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중국하고 조금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중국 시장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좀 어려웠던 임플란트 업종 제가 볼 때 올해부터 해서 실적이 확 좋아지고 한알령 해제 수혜감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대장은 덴티움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덴티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74,000원 전후에 있었는데 75,000원 아래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높게 잡아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1차 10만 원, 2차 15만 원까지 지금 가격에서 2배 이상 돼야지 말로 홈런 달성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종목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있었는데 이미 최상단에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7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계좌에 굉장히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 홈런 종목은 바로 덴티움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눈높이 높게 볼 수 있는 종목을 만루 홈런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루 홈런에 도전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